이번 시간에는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회계라는 것은 어떤 거래가 발생해서 분계가 뭐였죠? 분계, 그렇죠.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주는 것. 전기, 이 전기는 여러분들이 분계, 즉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는 그 내용을 총계정 원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총계정. 계정의 종류가 많이 있지. 현금, 상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나눠놨어요. 하나씩 다. 현금 계정, 상품 계정, 뭐 외상 매출금 계정, 그런 계정으로 나누어서 옮겨주는 것을 전기라고 하고요. 자, 그렇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차변과 대변의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시산표라고 합니다. 자, 내려볼까요? 여기 보시면 거래라는 말이 나와. 거래. 자,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기락원에서 김진규 선생을 월급 급여라고 하죠. 10만원에 채용하기로 하다. 자, 이럴 경우에는 채용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돈을 뭐 줬거나 받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지. 그러면 거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나 혹은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할 땐 뭔가 어떤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가 없으면 걔는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분계 없음,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거래의 판료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래가 뭐죠? 그렇지, 주고받는 것.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으면 차변의 변화와 대변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 자산과 부채, 그 다음에 자본이 나왔었어요.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수익과 비용이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 자, 지금 현재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에서 차변에 있었죠.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 동그라미 그려줄게.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에서 차변 계정이었고요. 부채와 자본은 재무상태표 계정의 대변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자산이 왜 차변에 있냐? 자산이 발생하거나 증가하기 때문에 차변에 있었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대변으로 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겠죠. 자산의 감소라고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부채라는 건 대변에 있었어요. 그럼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나오죠. 이렇게 자본의 감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수익은 변함없어요. 수익 발생하는 거 대변, 비용 발생하는 거 차변. 그래서 이 8가지의 변화를 적어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거래의 판료소라고 하더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볼까요? 자, 내려보시게 되면 이제 거래 종류가 나와. 거래 종류. 어떤 거래냐? 당연히 아셔야겠죠? 자, 교환 거래다. 뭘 교환했냐? 자산부채 자본의 증가만 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 그럼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에 매입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상품, 매입, 현금, 지급. 이런 말이 중요하지.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상품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그 다음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봐봐요. 수익 비용이 없어. 그냥 자산부채 자본만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현금을 빌려오다. 빌려왔으면 내가 돈을 빌려왔으면 나한테 돈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차변 들어왔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지. 그리고 빌려왔다는 소리는 내가 빚을 진 거야. 그래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 헷갈리는 거. 자,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여기 영업을 개시하다는 소리는 내가 내 돈 가지고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출자라는 말을 가져왔잖아. 현금을 가져왔다. 만약에 이거를 차입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빌린 돈이에요. 하지만 출자는 내 돈 가져온 거야.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분계가 되겠죠. 이처럼 자산부채 자본만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교환거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만 있으면 수익 비용도 있겠네. 수익 비용, 수익 나한테 이익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비용, 뭐 돈 나가겠죠. 손해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손해와 이익, 손익거래. 자, 얘는 뭐다?
수익과 비용만 있다. 그래서 종업원의 월급을 지급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전화요금을 납부하다. 전화요금 통신비지? 통신비 뭐 현금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임대료를 받다. 자, 그럼 여기에는 뭐 차변 현금 대변에 뭐 임대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럼 어떤 학생은 그래요. 선생님 여기 종업원의 급여는 차변의 급여지만 현금은 대변의 현금이잖아요. 그럴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특정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이 있는데 자산부채 자본만 있는 것은 교환거래라고 하고 수익비용, 그러니까 현금이나 그런 걸 뺀 나머지는 다 수익비용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손익거래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차입금은 뭐야? 부채잖아. 그럼 이자는 뭐예요? 비용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을 혼합거래라고 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거예요. 자, 지출에 따른 분류인데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가 있고 현금만 나가는 거래가 있어. 그러니까 현금만 들어왔으면 입금. 왜? 현금만 들어왔으면 차변이 현금이거든. 출금은 현금만 나갔어. 그러니까 대변의 현금이겠죠?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거나 현금만 나갔다. 현금만 들어오거나 현금만 나갔다. 그럴 때는 입금, 출금 이렇게. 그 이외에 뭐 현금도 있고 보통 예금도 있고 이런 말이 나오면 대체거래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평가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거래를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분류하시오. 분류하래요. 자,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현금을 출자했어. 그럼 차변에 현금.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자본금. 그럼 어때? 수익비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자산부채 자본 볼 필요 없어요. 수익비용이 있으면 자, 현금 자산, 자본금 자본. 얘는 재무상태표야. 자산부채 자본이야. 근데 여기에 수익비용이 없잖아. 당연히 교환거래다.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수익비용 없죠? 교환거래. 전화요금 나왔잖아. 비용이야. 수도요금 비용이죠? 현금 납부했다. 얘는 손익거래. 자, 원가 20만원의 상품을 외상 매출했는데 25만원에 했어. 그럼 나 20만원짜리 팔아먹었죠? 25만원 받은 거야. 이익이 생겼네. 자, 상품도 나오고 이익 생겼어. 얘는 혼합거래. 자,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현금. 이건 뭐야? 교환거래.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자, 이자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나오죠. 이게 차변 대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거래인지가 중요하지? 자, 얘는 뭐다? 단기 대여금 자산이잖아. 근데 이자는 비용이야. 수익이야. 함정 있죠?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만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얘는 교환거래. 손익거래.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과 이자. 그렇지. 위에 거랑 차이가 이거죠. 얘는 위에 거는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야. 그러니까 이제 이자 수익이겠지. 얘는 단기 차입금 과. 그렇죠. 얘는 부채. 얘는 이자 비용. 그럼 어떻게 돼? 부채와 비용? 혼합거래겠지. 자,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봐봐요. 상품 매입했잖아. 차변에 상품, 대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 매입금, 교환거래. 자, 그 다음에 현금을 은행에 당좌 예입하였다. 얘도 마찬가지 교환거래가 되겠습니다.